노가 넘어가면 한 방에 작살. 근데 제공업자들이 뭐라는 줄 아닙니까? 야, 가기 흠 하나 없이 까마귀 참 좋네. 그래 팔아먹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야, 노가 내놔라 하면 노가 몇 개 있습니다. 애가 좋다 팔아먹습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참, 이 시간이 지금 여기까지는 하고 가야 되는데 그 뒷장 보세요. 반영. 자, 여러분들, 저 어느 게 맞습니까? 둘다 맞다고 그러네. 밑에. 지금 쓰는 거랑 그리고 밑에 그냥 말. 우리 한글 봐. 우리 한글에 뭐 무슨 두음법 시키든가 뭐 거기 자서 밑에 맞아. 근데 한문은 영어를 씁니다. 그런데 왜 가죽이 들어갔을까요? 왜 가죽을 해야 놓고 할까요? 자, 방십척이 후요. 방이라는 글자는 사방을 얘기합니다. 하늘은 원이고 땅은 방이에요. 그래서 사방을 얘기해요. 자, 방십척입니다. 자, 이것이 후입니다. 후. 제가 전문 시간에 제후라 그랬죠. 제후의 후자가 바로 이 자라 그랬습니다. 화를 맞춰서 나온 게 제후라 그랬어요. 이것이 후에 요 타겟트. 그런데 거기에다가 넉자. 요걸 곡이라고 해요. 이 후 속에 그려놓은 걸 곡이라고 합니다. 그때 옛날에 천자는 백질의 웅후를 씁니다. 흰 바탕에 고운 가죽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제후는 적질의 미후, 고라니 가죽을 씁니다. 그리고 대부와 사는 토를 씁니다. 호관, 벼, 배. 내가 가르쳤죠. 배. 여기에다가 호랑이나 표범이나 노루나 돼지를 그려요. 그걸 그려놓고 씁니다. 근데 이거는 후에 가장자리를 장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자리를 나타나기 위해서 하는 걸 가지고 곡이라고 합니다. 자, 요걸 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죽으로 나타내는 대신에 이 배에다가 일정한 형태를 그리게 되면 요걸 가지고 정이라 그래요. 자, 여러분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뭐죠? 정복을 찔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 전국을 찔러서 얘기하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가죽으로 했을 때는 곡이라고 그러지만 이 배에다가 그려서 할 때는 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곡이나 정은 다 후에 사각 가운데를 표하기 위해서 곡을 가지고 이걸 또 일명 다른 말로 관이라고 하기도 하고 적이라고 합니다.
요 공을 일명 관 또는 적이라고 합니다. 자, 표적. 표적할 때 이 적자 쓰죠? 그래서 관이란 뜻은 가운데란 뜻이에요. 거기 적혀 있습니다. 그죠? 또 적이란 뜻은 바로 고개 뜻이니 모두가 연사 제의에 사용했을 때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례에서 활의 강약에 따라서 쏘는 적이 달랐다. 그건 주례 얘기예요. 근데 나중에 내려오면서 이런 이 가죽도 구하기 어렵고 하니까 그때부터 나무관을 써요. 나무관을 써도 이거를 관역이라고 호칭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 10분 쉬고 합시다. 예. 자, 신사들은 저 활은 하나가 없나? 아래 약한 거. 한 53파운드. 아래로 약한 거 없네. 니만 힘나. 나도 옛날에 이 사람아. 내가 젊을 때는 8번 밑으로 팔안 쏘던 사람이야. 지금은 40번까지 적은 내지만. 자, 신사는 전 시간에 했던 식으로 자, 팔도 이렇게 잡고 고개는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여기에 맞추어서 그 다음 교육을 시킵니다. 첫째 팔자로 되어 있습니다. 8팔자로. 관역의 좌우 끝을 바르는 건 똑같습니다. 61파운드. 그 대신에 관역의 좌우 끝을 바르는 이유가 항상 관역과 내가 똑바로 서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 시간에. 이렇게 밟고 발을 8팔자 때 서면은 거의 이래 서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습관나죠. 똑바로 서는 거예요. 8팔자 이렇잖아. 8팔이. 자, 왜 8팔자를 세워야 되느냐? 과도하게 몸을 틀거나 가슴이 거스러지거나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몸을 처음부터 이렇게 틀어놓으면요, 거의 쉬어가지고 막 이래 당깁니다. 근데 앞으로 이래 놓으면은 이래 당기려고 해도 여기가 받쳐서 못 돌아가요. 여기가 딱 꼬여버리죠. 꼬이면 못 돌아가요. 그것 때문에 8팔자를 세워요. 그래서 조선의 공술이 그 공술 교훈을 보다 보면은 앞에 나온 말과 뒤에 나온 말이 좀 안 맞는 게 좀 있어요. 그거는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거기에 얽매이면 전부 엉터리거든요. 그래서 조선의 공술이 교법이 엄청나게 잘 되어 있는데도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해석을 못하는 이유가 그런 게 있어요. 전체를 다 알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딱 밟고 정면으로 하면서 항상 똑바로. 그 다음에 활을 들 때 어떻게 드냐면 전 이거 보는 게 편했어. 얼굴과 이마를 또한 관역과 정면을 뒀습니다. 항상 똑바로 써주고요. 줌을 이마와 일직선으로 그리고 이 줌이 팔을 들 때 이래 드는 거나 이래 드는 게 아니고 똑바로 이마 관이 저기 있잖아요. 똑바로 가는 거예요. 각지손을 높이 걸어주세요. 높이.
이 높이 거는 이유는 여기서 이렇게 당기면 여기가 접혀요. 이래 돌아서는 사람은 이래 당기니까 관계없어요. 발시아도. 그러나 이 상태에서 낮게 걸면 걸리죠. 힘은 보소. 높이 걸면 이게 그냥 뒤로 이렇게 넘어옵니다. 쭉 가면서. 여러분 혹시 선문시장에 여자분들 홍옥점 맞으면 배칠 때 봤습니까? 그렇지, 그렇지. 가위로 칼집 딱 쪄놓고 쫙 잽니다. 그 여자들한테 이래 째락하면 못 잽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 인체가 힘을 쓰기 가장 좋은 게 이거예요. 이렇게 잽니다. 지금 바다로 나오고 있잖아. 똑바로 들고 이걸 높이 들어서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넘기면은 여기가 8팔자로 섰기 때문에 못 돌아섭니다. 못 돌아서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 자세. 그러면서 흉실이 아닌 흉허를 만듭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하되 각지선을 만족하게 당기라고 했습니다. 요건 만족하는 겁니까? 아니죠. 여기 있어야 만족하죠. 그죠? 이 중선과 각지선이 이렇게 와야 만족하게 됩니다. 옛날부터 각지선은 울러매라 그랬습니다. 걸머지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울러매는 게 뭡니까? 살포대 이래 올려냅니다. 살포대. 걸머지는 것도 이렇게 올려매고 걸머지는 겁니다. 이렇게. 각지선이 낮게 내려가면 살포는 낮지만 영축이 많이 생깁니다. 자, 요건 이제 신사 때 하는 겁니다. 신사 때 처음 배울 때 어떻게 하냐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자 이렇게 해놓으니까 부사가 돼도 계속 이라는데 그건 안 맞습니다. 그때 맞춰줘야 돼요. 그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스승입니다. 어느 때가 되면 여기서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그걸 그냥 놔두면 맨날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 스님 이래서 그때가 되면 바꿔집니다. 그리고 만족하게 당겨서 맹렬하게 낼 것이라고 했어요. 자, 만족하게 당겨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빡 세게 당겨야 맹렬하죠. 이건 맹렬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래 가는 것도 맹렬한 이거 두 번 때려. 이걸 봉기라 그러고 이걸 두 번 때려.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이 각지선은 파워가 걸려서 순간적으로 폭발하면서 이게 나가버려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나가야 되는데 톡 해놓고 이렇게 똥폼 만지니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 놓고는 사람들이 온깍지 좋대. 여러분 원이 뭔지 아십니까? 원. 우리 한글로 원이. 네? 온, 통째. 천은 뭐예요? 천은 온 10개. 지문이 있잖아요. 우리말로 온은 100이고 천은 지문이에요. 온이 왜 100입니까? 네? 전부란 줄 알아요. 전부라. 전부. 혹시 음양오행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신 분들 계십니까? 선천수는 1에서 10까지입니다. 주역에. 후천수는 1에서 9까지예요. 그걸 더하면은 55가 되고 이건 45가 됩니다. 그래서 선천수는 우주의 생성 과정을 얘기했고 후천수는 다음에 해법을 때 요 수를 씁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합하면 100이 돼요. 자, 시간이 많으면
그 재밌는 것도 해드리겠는데, 그건 막 넘어가겠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수, 목, 금, 토가 어떻게 돌아가면 거기서 숫자가 어떻게 되냐. 이걸 일일이 못 해드리고, 자, 이거는 가득 찼다는 뜻입니다. 온누리, 온통, 온갖 것. 가득 찼다는 뜻. 그러면 1에서 10을 가면 이 10이라는 숫자는 없는 숫자입니다. 사실은. 이게 없어지고 다시 1이 들어와가지고 1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이제 동양 철학에서 아주 기본되는 수입니다. 그래서 이 100이라는 숫자는 가득 찼다. 가득 차면 다 뭐야 됩니까? 환원하는 거예요. 다 차버리면. 그래서 우리 성명철학 할 때 내가 공 맞는 숨 거의 안 씁니다. 그리고 전에서도 공 맞는 숨 잘 안 씁니다. 그 때문에 그래요. 있지만 없는 숨. 그래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온깍지라는 회가 내가 거기도 강의를 나와서 몇 번 해본 적도 있는데 자기들이 뭐가 잘못됐냐면 온깍지라는 형태를 먼저 만들어 놓고 거기에 끼워 맞춰서 잘못됐다. 조선의 궁술 교범대로 하다 보면 그런 자세가 나오는데 자 많이 다릅니다. 그대로 밟아가면 그런 자세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것이 온깍지라는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를 끼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선의 궁술에 나오는 이걸 뭐 자기들도 공부합니다만은 전체를 다 익히지 못하고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요. 그래서 많은 점에서 두벌기 많이 씁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맹렬하게 냅니다. 깍지는 항상 맹렬하게 내야 됩니다. 그러면 깍지가 약하면 어떤 현상이 날까요, 여러분? 맹렬히 내지 못하고 깍지 약할 경우에 어떤 현상이 날까요? 지가 나옵니다. 그것도 있겠죠. 줌이 밀립니다. 이게 약하니까 순간적으로 밀려졌죠. 그래서 깍지와 줌의 비율은 줌이 40이고 깍지가 60입니다. 힘의 배분을 가지고 얘기하면 아니면 줌이 30이고 깍지가 70이 돼요. 그렇게 해서 조선의 공술대로 하면은 살이 줌디를 떠서 줌하고 딱 들어옵니다. 그건 뭐 뒤에 나올 거니까. 그리고 눈으로는 반역을 준정하되 화란의 양양고자와 수평이 되게 볼 것이요. 자, 눈으로는 저 앞에 반을 그대로 봅니다. 이렇게 보고, 요건 똑바로 올라갔죠? 그럼 깍지 먹죠? 그러면 여기가 어디 있느냐? 이게 양양고자예요. 고자, 양양고자. 근데 계량궁이니까 지금 이렇게 길죠? 각국은 요만합니다. 요 끝이 관의 끝과 수평이 들어가요. 중소는 요래 와 있지만 여기 내고 와 있습니다. 바로 엎기 때문에 시험하면 이리 오겠죠. 근데 이를 당기면 몸이 넘어가요. 다 뒤집어요. 이런 상태에서 중과 이마와 관을 똑같이 뜨고 관 수평되게 양양고정 이 정도 높입니다. 이 정도 해가지고 팔이 아파서 왼쪽으로 해요.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 보세요. 저번 시간에 내가 3분의 2 얘기했죠? 가장 안정적인 자세. 자, 이건 삐뚤어지지. 그러니까 팔을 세우면 전부 이 자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사들도 맹렬하게 소질 못하고 탁 튄다요. 그리고 특히 그러니까 살 안 가면요, 비틉니다. 팔로 손도 이래 속히 가야 됩니다. 팔은 이렇게 쏘죠.
이렇게 올라가니까 여기 당겨오니까 꽉 잡아요. 꽉 잡으면 힘은 여기를 써야 돼. 여기 힘. 놓으면 핑 돌아요. 큰 것이. 팔을 쏠 때 항상 쏠 때나 잡을 때나 똑같은 이 방향으로 되어 있어야 나중에 그대로 가죠. 이래 되어 있으면 이리 가요. 자, 이런 부분들을 아까 그랬죠. 물이 저기 있다는 것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개인별로 하면 교정을 시키지만 그렇게 안 되니까 이해를 하고 그 다음 턱을 중팔 계단이 아래로 걸어들여 묻어야 한다. 여기 나와있죠. 자, 신사들이 처음 배울 때는 항상 이렇게 됩니다. 겨드랑이 아래로 묻어지는 거죠. 보십시오. 왜 그러냐? 턱이 들리면 어떤 현상이 나올까요? 여기 칩니다. 돌면은 특히 활을 세운 사람들이 턱이 딱 돌면은 편히 이리 때리겠죠, 그죠? 근데 활이 서 있어도 이래 있으면 안 때리잖아요. 그럼 이래 있어도 활이 이래 있으면 안 때리잖아요. 대개 활을 세운 사람들이 거의 여기 많이 때립니다. 특히 죽을 쓰는 사람. 죽을 밀어붙이면 턱이 갈 데 없습니다. 밀려가요. 그럼 여지없이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걸 다 피하는 게 활을 얻고 높이 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가장 기본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배웠습니까? 양식껏. 그래 배우셨습니까? 그래 안 해도요. 제가 가르치니까 100번만 똑같이 쓰면 잘 맞는다고. 맞는가 하면 별개예요. 그래서 위에서 말한 뭡니까? 여덟 팔자가 딛고 관역 아래 끝을 밟고 얼굴과 이마를 정면으로 향하고 줌을 이마와 일직선을 올리고 각지선을 높이 걸어서 만족하기 위해서 명료하게 내고 눈은 관역을 보되 팔 아래 양양을 많이 높습니다. 눈으로 관역은 중요하다고 양양고정을 보게 될 것이면 턱을 중팔 계단에 걸어들여 무대 아니 바로 요렇게 말한 여러 가지를 활 힘이 실하게 생길 때까지 이 법으로 배우고 익히라고 했어요. 이건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활 힘이 실하게 생길 때까지. 활 힘이 실하게 생기고 나면 이제 조금씩 바뀌어집니다. 자, 여기 왜 양양고자를 보라고 했냐? 각궁은 요 정도 되기 때문에 요 정도가 내 눈하고 관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를 들면 살 굉장히 높게 가겠죠. 까맣게, 물론 여기 높으니까 까맣게 올라갑니다. 왜 끝까지 올라? 초보자들한테는 뭐를 가르치냐면 연분 중시를 가르칩니다. 연하면 자야, 활궁자야, 무월중자야 가장 시작습니다. 활은 가볍게 살은 무겁게 해서 초보자들이 연습을 합니다. 그럼 살이 안 납니다. 저저가 뚝뚝 다 떨어져요. 그런데 연분 중시를 해서 살을 보내기 위해서는 맹렬하게 안 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팅가가 좀 많이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나 약한 걸 가지고 무거운 살도 이걸 세게 쏘든 이걸 맹렬하게 쏘는 거잖아요. 이걸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양고자와 반을 돌아. 그럼 이만큼 높이에서 이렇게 쏘는 거예요. 이렇게 맹렬하게. 그렇게 해서 한 두세 달이 지나면 운치가 거의 잡혀요. 그러면 마지막에 발시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빡빡합니다. 튕기지 말고 두벌대 하지 말고 힘껏
팔을 쏘면서. 아, 여기까지 벌써 35분 갔네. 자. 그 다음에 14분 가겠습니다. 어디가 13입니까? 자, 그 밑에 쭉의 힘이 하는 데가 14번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이거하고 맞춰보세요. 요거 저거 하고. 자, 쭉의 힘이 들면 맞추기가 어려운 법이니 이것은 활을 거둘 때 앞쪽에 힘이 들면 만져가야 방사할 때 쭉의 힘이 닿아야 풀리거나 매시거나 하여 힘을 쓸 수 없게 되나니 그러므로 활을 거둘 때는 반드시 앞쪽을 풀어두고 선뜻하게. 자, 선뜻이란 말은 가볍게라는 뜻입니다. 만작될 때의 힘을 줘야 앞이 실하게 된다. 여러분, 쭉이 어디입니까? 여기죠? 쭉에 힘이 들면요, 활을 당길 때 굳어요. 몸이 딱 굳어. 굳어 있는 상태로 활을 보면 유전이 안 됩니다. 또 이 힘이 들어가야 밀리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굳혀놓고 당겨 손 때 들어가면 힘이 빠져요. 부드러워요. 힘을 빼죠. 그래서 옛날부터 활을 잡을 때 계란 지듯이 하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어요? 그렇게 칩니까?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안 돼. 왜? 막 쥐고 있는 사람은 절대 그게 안 돼요. 그렇게 질 수 있는 사람은 활을 흘려 걷어친 사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첫 시간에 여러분들은 안 받는 거 굉장히 많다고. 활을 걷어쳐진 사람은 그게 돼요. 근데 막 쥐거나 이래 진 사람은 그렇게 해서 힘을 못 씁니다. 왜? 힘쓰는 방법이 틀려요. 왜? 활을 채우고 막 쥐는 사람은 뼈 힘으로 합니다. 흘려 걷어치려고 활을 엎은 사람은 이 힘으로. 등 힘으로 밀기 때문에 가볍게 쥐고도 쫙 밀리는데 이래 있는 사람은 이게 안 밀려요. 힘을 안 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또 아셔야 돼요. 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잘 알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무조건 글자에 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맞습니다. 전부 틀립니다. 그럼 이런 사람 여기에 맞춰서 하고. 근데 쭉에 힘이 들어가지고 딱 있는 사람이 힘이 드는 게 아니고 몸이 굳어져요. 몸이 딱 굳어지면은 표가 나오는 거지. 딱 되는 순간에. 그걸 끝이에요. 그럼 어떡합니까? 나야죠. 그러다 보면 점점 속사가 진행되지 있어. 거기다 숨을 참으면요, 허그죠. 그럼 나버려야 돼요. 그런 사람 잘 맞추려고 하면 간단합니다. 처음부터 박아놓으시고, 박아놓고 쫙 당기 그냥 놓으시고. 그럼 이제, 그걸 100번 똑같이 쏘면 100번 똑같이 맞습니다. 맞추는 건 다르다. 그리고, 여러분들 수영한다고 했죠. 수영하시는 분, 여자분 많이 하시는 분. 자, 우리 자영할 때 보면, 자, 여기서 옵니다. 이렇게 올 때 이 팔이 이렇게 가죠. 가면 몸도 돌아가죠. 이 힘을 바탕으로 이렇게 갑니다. 팔도 마찬가지. 내 몸이 중과 각지가 연계돼야 된다는 겁니다. 중에 힘이 들면 연결을 끊어놓은 거예요. 딱 고정. 하지만 이 상태로 쭉 펴지면 연계되잖아요. 이 힘에 밀려서 줌이 밀려가는 겁니다. 미는 게 아니라. 말은 이리 하지만 참 어렵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설명을 잘 해드리려고 막 노력하는데 그래도 잘 이야기 어렵고요. 자, 우리가 주먹을 내지를 때도 이렇게 지르지만 태권도 이걸 당겨줍니다. 당겨주면서 이 힘을 뒤로 해가지고 이렇게 밀어줍니다. 그렇지 않고 요래 떼는 게 아니에요. 요래 떼는 째야 돼요. 잽. 바로 뼈가지를 쓰는 건 잽이라는 얘기예요. 등 힘이 안 챙깁니다. 거기다가 첫 시간에 내가 이 등판 붙이지 말라 그랬죠. 자,
한 분만 보세요. 어느 한 분만 보세요. 이걸 한번 들어 올리시. 쭉 들어 올리시. 잘 뜨네. 놓고. 자, 좌측선으로 잡으시. 여기 힘 딱 주고 들으시. 힘 주고. 어렵지? 손에 힘이 안 나요. 자, 그 다음, 어디에 들으시. 어디 들고 쭉 밀어봐요. 네. 자, 어디 들고. 어디 들고. 여기 힘을 잘 들고 밀어요. 안 밀리지.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힘을 찾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쪽에 힘을 주면은 팔도 안 펴져요. 팔도 안 펴진 뿐 아니라 연계된 동작을 못해요. 연계되지 않으면은 깍지 따로 중 따로 먹어요. 그렇게 하면 깍지가 쫙 빠질 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야 엘보가 다 없어져요. 여러분들은 힘을 주고 딱 붙여놓으면 이 충격이 갔다가 이 타고 와요. 되게 엘보가 없는 사람은 그 때문에 옵니다. 그러면 활 못 써요. 아, 나 2개월 휴고해도 급이 내야 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힘쓰는 방법이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매시근하거나 힘이 풀려서 못 씁니다. 그게 바로 힘을 먼저 주고 있다가 쏠 때 되면 힘을 못 씁니다. 자, 이 쏠 때 힘을 쓰기 위해서는 여기 힘을 풀어줘야 돼요. 힘을 풀어줬다가 쏠 때도 힘이 쫙 들어가야 되는데 다 줘놨잖아. 다 줘놓는 힘을 더 이상 어디에 줍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풀린다. 그리고 앞쪽을 풀어두고 숨듯이는 가볍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볍게는 참 어렵거든요. 만작이 될 때 힘을 줘야 앞이 시작이 되는 것이 이것이 변통없는 원칙입니다. 자, 이 쪽의 힘은 언제 드냐? 쏠 때 줘. 풀어주고 선뜻하게 당기가 방사머리에 힘이 주는. 그럼 그게 뭡니까? 아까 내가 연기하라 그랬죠? 방사머리에 힘이 쭉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 되면 굳어있다. 그럼 살 제대로 안 먹어. 거기다 이제 여기다 힘을 더 주니까 왜 합니까? 이래 미는 순간에 살은 디납니다. 쭉 디납니다. 이거 2번 했나 했는데 벌써 시간이 이래가네. 자,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시간 때문에 제가 많이 설명을 못 드린 데에서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살이 한 배를 얻어야 하니 한 배라는 것은 손 화살이 떨어지는 범위입니다. 자, 15번입니다. 한 배 떨어지는 범위입니다. 그래야 막기를 많이 하나니 한 배를 얻으려면 깍지손을 다다이 높게 거는 게 원칙이니 만일 깍지손이 낮은 즉 비록 살코가 낮추든다 하여도 영축이 많이 나와서 맞추기 어렵다. 자, 한 배라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거리를 한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똑바로 가는 통이라고 그럽니다. 통 잘 섰다 그래요. 그럼 화살이 바늘에서 똑바로 가는 통이 잘 섰다는 거예요. 한이라는 것은 떨어지는 관까지 가는 거리가 일정하게 딱 떨어지는 걸 한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 배라고 해요. 그래야 많이 맞추니, 그러니까 넓고 짧은 거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죠. 깍지손이 낮은 즉 비록 살코는 낮지만 영축, 찰영자 주요 축자입니다. 영축은 영축이 많아서 맞추기가 어렵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 깍지손이 높으면요
힘을 쓰기 굉장히 좋습니다. 쫙쫙 갑니다. 근데 이렇게 있으면요. 살이 그만큼 낮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기분이 좋아요. 살이 쭉 올라가니까. 활쏘는 사람 제일 많거든요. 자보다 내가 한 살 적은데 자는 내보다 치는 거 쓰고 살고 나지 않으면 기분 나쁘거든. 그렇죠? 나는 안 붙은데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아니, 나는 1년 전에 왔는데 늦게 오면 잘 맞추면 그 기분 나쁘거든. 솔직히 그렇습니다.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을 하려고 해도 힘쓰는 방법이 틀려요. 그래서 각지선을 낮추면 힘은 못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뒷근육활이 되죠. 뒷근육활이 되면 제대로 안 나요. 그래서 항상 맹렬하게 쫙쫙 꽂을 때 살이 거기까지 나옵니다. 물론 이제 요 다음 시간인가? 다음 시간에 곧 나오겠네. 길고 짧은 유행이 나오겠네. 지금 나오네. 자, 그 다음 장을 보면요. 한 배를 얻기 위해서는 팔의 세기가 적당히 강해야 한다. 만약 촉보기를 고집하는 사람이 팔이 약할 경우에는 깍지를 내리거나 자기 신체 이상 당기거나 줌을 무리하게 밀게 되는 등 자연스럽지 못한 무리한 동체로 뭉쳐 떨어진다. 이때에는 차라리 촉을 포기하고 줌순환을 표를 보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밑을 보는 방법과 여기를 보는 방법. 자, 1번, 2번, 3번, 촉을 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촉을 보고 할 수 있습니다. 촉을 몇 파운드? 48파운드. 길이는, 살 길이는? 157을 만작을 합니까? 보통 이야기는 3, 4까지 만져요. 그럼 깍지는 여 밑에 와 있겠네요. 여기는 유출하고 턱 사이. 여기 있는데 살이 갑니까? 근데 촉이 이제 약간 4분의 1 위에 관 위에 촉으로 돼. 촉이 여기 와 있단 말입니까? 아니 관 밖에 벗어나서 관 위에 4분의 1관 쪽 여기 이렇게? 촉바람은 왜 옵니까? 촉바람 볼 때 어떻게 쏩니까? 저는 그 생각 안 하고 그냥 펴들어 바람 불고 그냥 그대로. 그럼 더 짧아지죠. 안 가지? 여기서는 또 자전에서 여기는 바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건 아직 경험 못 해봤어요. 촉바람이 불면은 촉을 보는 사람의 최고의 단점이 관을 벗어날 때 먹권이 됩니다. 손이 가루입니다. 그럼 관이 안 닫아요. 그래서 촉을 보는 사람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촉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야 촉바람이 심하게 불어라도 간 한 개를 올라갈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여기 있으니까 여유가 없잖아요. 여유가 없으면 촉바람이 조금 불면 올라가 여기에 딱 가라거든요. 안 보여. 자, 그때 하는 방법은 팔을 더 세게 하거나 살을 더 가볍게 하거나 깍지 낮추면 돼요. 근데 깍지 낮추면 바로 연축이 난다 그랬죠.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거는 표에 맞춰서 내 자세를 바꾸지 말아요. 평생 따라요. 평생. 표 따라 3년이라는 말이 거기 있었어. 표가 안 보이게 요래 낮추고 보이면 올리고 그게 아닙니다. 자세는 똑같이 하고 표를 옮기고 낮추는 거. 그러다 보니까 공시가 안 맞으면 새로 사세요. 투자하세요. 지금은 활값 싸잖아요. 옛날에 갖고 오면 비쌌습니다. 여름, 말, 겨울 따로 있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여름에 쓰던 그 겨울 되면 새서 못 써요.
근데 다 넘어가요. 막 넘어가요. 그러면 살을 굵게 맞춰요. 살 자체를. 그럼 겨울 여름 쓰면은 살이 안 가잖아요. 그죠? 그때 살을 아주 가늘게 맞춰요. 옛날에 활값이 비싸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이렇게, 이건 촉 보는 얘기입니다. 촉. 이건 밑에 보입니다. 자, 여기가 보입니까? 여기가 보입니까? 여기. 조정할 때만 예, 땡기세요. 촉 끝하고 제가 표와 같이 지시. 아, 촉 끝하고, 예. 이렇게 보신다는 얘기죠? 끝을 보면 돼요. 그것도 틀렸습니다. 촉 끝하고 이렇게 맞추면요, 하는 맞아집니다. 근데 좌우는 어떻게 맞춥니까? 촉 끝은 보지만 네. 대를 대충 이렇게 대를 보면 그래서 반드시 촉을 보는 사람이든 이걸 보는 사람은 이 정도에서 훑어보라. 훑어서 맞춰줘요. 그러면 촉의 가운데예요, 여기예요, 여기예요. 대 가운데 대 전체를 대 딱 가운데네. 예. 팔을 세우시죠? 약간 높습니다. 약간 눕히면 열이 빠져나올 텐데 표가 빠져나올 텐데 정중하게 됩니다. 정중하게 되면요, 팔을 세워야 정중하게 들어옵니다. 눈은 여기 타고 열이 똑바로 가지고 팔을 세우면은 뒤나요, 살이. 엎으면 안 나요. 팔을 엎으면 정중하게 갖다 전부 안 납니다, 살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 촉 끝을 보시는 분은 요리 봐야 됩니다. 1번으로 보면은 여기서 벗어나 있어요, 살이. 그런데 제일 좋은 게 2번입니다. 팔을 엎고 흉호를 하고 몸 안에 딱 안겨 들어오면요, 내 눈이치가 여기가 여기 옵니다. 여기 딱 왔을 땐 요래 딱 훑쳐가면서 살이 몸 안에 딱 안겨요. 그러니까 우리 활을 쏘는 사람만이 요걸 볼 수가 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게 안 보여요. 지금 살이 이쪽에 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눈이 살보다 약간 여기 와 있어요. 그렇다고 이래 있는 건 아니잖아. 살짝 이렇게 보시죠. 이래 되면 어떻게 활을 쏠 수가 있냐면은, 자, 저는 이제 사람들한테 막 분해를 합니다만, 여러분들한테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죠. 자, 25개의 점이 형성됩니다. 요것도 점 아니에요, 점. 그죠? 요것도 점이에요. 여기도 점이 됩니다. 내가 마음으로 딱 그랬을 때, 여러분들, 점과 점이죠, 선이죠, 원, 뭐가 정확하겠습니까? 네? 점이죠. 그래. 요게 제일 정확합니다. 점과 점을 갖다 대는 것만큼 정확한 게 없어요. 촉에 둥근 거는 잘 안 맞습니다. 미안하지만. 둥근 게 요래 가르고 있는 사람들 있죠. 요게. 그런데 문제는 바람 불 때가 문제예요. 요 가르고 솔다 요래 비키면 원과 선이 잘 안 맞아져요. 그래서 촉에 둥근을 보던 사람들은 퍼펙트 하기는 곤란합니다. 제일 좋은 건 점이에요. 그럼 점을 어떻게 볼 것이냐? 촉을 보면서 이렇게 딱 보면요. 자, 요 세로선과 가로선이 딱 걸리는 데가 니은자가 딱 해죠. 유시각에 L자를 걸리죠. 요게 점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이건 가로선이죠.
요건 세로선이에요. 그러면 선과 점을 다 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 세로선, 가로선, 점 다 보는 거예요. 굉장히 정확합니다. 이렇게 볼 줄 알아야 이걸 분해해서 막 갖다 짚어냅니다. 그러면 표만 잘 봐서 맞느냐? 물론 소임이 좋아야죠.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정확하게 보면 한 개 더 맞출 수 있습니다. 한 개 더 벌릴 수 있죠. 그래서 촉을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더라도 이건 봐야 되고 이렇게 보더라도 반드시 살 때는 맞춰줘야 됩니다. 살 때. 그러면서 점과 선을 이용하는 그때 굉장히 능률이 좋습니다. 그 다음 밑을 보는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여기 보시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흔히들 점 치죠. 그죠? 좋은 겁니다. 웃을 게 아니에요. 점을 치려면 훨씬 더 쏘야지. 근데 훨씬 더 쏘려고 하면 못 쏘잖아요. 그러다 방법 없죠. 들고 선거가 딱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래 쏘십니까? 이거 떨어져 있습니까? 물어볼게요. 그거 딱 붙어요? 네. 붙어? 네. 활 세우죠? 네. 그렇지. 활 옆하면 거의 안 붙거든요. 세웁니다. 세워서 붙는 거예요. 세우면 이 각도가 좁아지잖아. 좁아지니까 관이 서는데 엎어버리면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대에 이면이 보입니까? 이면이 보입니까? 잠시만요. 오른쪽. 이쪽면 바깥쪽. 네. 바깥쪽이 보인다고? 네. 저는 화살 못 보고 있어요. 화살 때문에 못 보고 있어요. 그건 필수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촉을 보잖아, 그죠? 촉을 지금 관에 갖다 댔어. 근데 화살이 이렇게 삐뚤어질 수 있잖아요. 너무 왜 됩니까? 저리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삐뚤어질 수 있다. 이거 방대해야 됩니다. 여기만 맞춰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선을 가지고 똑같이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야 두 개를 맞춰야 똑바로 갑니다. 그럼 여기 맞췄지만 이리 돼 있으면 어디 갈까요? 저리 가죠. 이리 돼 있으면 저리 갈 거 아니에요. 그걸 왜 안 봅니까? 자, 저쪽에 아까 분명히 얘기하세요. 여기에 보인다 그랬죠? 화살 통으로 보이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우측을 많이 보죠. 자, 예. 우에 여기란 말이죠? 예, 예, 예. 그럼 여기를 보고 여기를 된단 말이죠? 네. 그럼 어떤 해석이 여기 또 잘 맞습니다. 자, 화살이 관을 가리고 있죠? 저는 좌측 라인에다가 저 정렬을 해가지고 하얀 부분 있죠? 저 관 끝에. 자, 그래서 화살은 가리진 요 않아요. 라인이라고 했죠? 예, 예, 예. 이건 앞으로 예. 말을 고치세요. 네. 관역에 네. 이쪽은 중 앞쪽이라고 해요. 이쪽은 중 뒤쪽이라고 해요. 주먹의 앞, 주먹의 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좌우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화살이 앞 갔다 뒤 갔다 그러죠. 그러면서 지금 얘기하기 전 좌우라 그래요. 중 뒤쪽이다. 관을 가지고서 여기다. 예.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죠. 예, 지금 예. 그렇게 보이면요. 열어보세요. 이 선이 하나 또 있죠. 자, 이렇게 지고 있으면 요 세로선 하나 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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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요 있죠. 네. 여기를 딱 보면 여기에 X자가 다 나옵니다. 크로스 되는. 이해가 안 됩니까? 아니요. 예, 그럴 것 같아요. 이걸 기점으로 하는 거예요. 예. 이걸 기점으로 하지 않고 여기를 관에 덮어놓고 여기를 보면 거리가 멀잖아요. 그럼 이 X점을 그대로 자, X선에 예, 예. 그렇죠? 예. 자, 짧으면 올리면 돼요. 네. 보면 맞추면 돼요. 맞추는 한계는 여기까지. 더 내려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안 된다.
요대로 뒷대면 됩니다. 평행하게 관각. 그 다음 티 난다. 덮어 씌우면 됩니다. 그게 제일 보기 좋은 거죠. 근데 되게 사람들이 일이 잘 안 맞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네? 이쪽이 잘 안 본다고. 왜 그런지 모르세요? 기사대기가 여기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땀 잘 맞는다 제가. 네? 제가 땀을 진짜 잘 맞거든요. 뭘 생각합니까? 일에 보기 위해서 턱이 나온단 말입니다. 화는 시야가 나왔는데 위에 여덟 보라고 일이 나오면 기사가 내가 아니라 그러잖아. 그래서 저 잘 안 봅니다, 저는. 근데 어디를 잘 보냐? 눈이, 턱이 요래 돌아와 있으면 여기 안 보입니다, 미안하지만. 여기가 보여요. 1번이 보여요, 1번. 그래 많이 맞구나. 그래 만들었구나. 자, 이래 있으면 눈이 여기 있는데 왜 여기 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평가해보세요. 눈이 여기 있어야 볼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있으려고 하니까 화는 채워버렸어. 그래. 자, 까물다리 내가 아니죠? 대개가 안 봅니다. 단, 화를 엎은 사람은 가능합니다. 딱 요랬으면. 턱을 딱 당기고 가면 요 눈이 요래 넘어오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화를 세운 사람은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 내가 아닙니다, 이건. 예, 제가 아무래도 땀을 잘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겁이 나요. 겁이 나서 속이 딱 그래요. 안 맞으려고. 나도 모르게 딱 그래요. 그러면 왜 흔들리죠? 안 맞죠. 자, 그래서 이제 1번을 보게 되면은 보여야 될 거거든요. 이 부분이 보이면은 관력이 요래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죠? 요런 식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이 보니까.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통을 잡을 때. 근데 여러분들이 편을 잡을 때 어떻게 잡냐면 요 온기가 탁 소변이 저리 나요. 그럼 요래 탁 가다 보면 불수가 끝나죠. 그렇게 잡는 거 아닙니다. 화살 10개, 15개 딱 끄던 자리 계속 쏩니다. 요 자리다. 내가 잘못 쏘는지 잘못 쏘는지 나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보고 탄착군을 보고 그 다음 영화가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표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래 안 할 거예요. 표는 그래 잡으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있는 대로 딱 갖다 놓고 요거 맞다, 요거 맞다. 이제 소화보다 탁 소화가 요리 났다. 한 발만 증명 안 되거든요. 10발, 20발. 그래서 소화가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안쪽 바깥쪽으로 옮겨가면서 맞춰줘야 돼요. 우리가 흔히 대회 가서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느닷없이 살이 앞으로 팽 하나 나가요. 야, 이게 내가 표를 잘못 껐든지 내 자세가 잘못된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자세만 정확하다고 믿고 있으면 갖다 옮기면 돼요. 근데 이거 참 내가 잘못 쏘았나? 그래 또 하자 돼요. 팽 나가요. 야, 이거 표 잘못됐나? 딜이 나고요. 살 4개 나갔죠? 3개 나갔죠? 그 다음 가가지고 이제 가슴이 쿵닥쿵닥 한 짜라 붙는가 보면 불이요. 자, 저 같은 경우는 탄착군을 향상되는데 주로 안 나오고 안 나오면 뒤로 빼주면 돼요. 딱 빼주면 돼요. 탄착공을 보고 옮기세요. 자, 5분 마시고 하겠습니다. 10분에.